자, 반갑습니다. 배순찬 교수의 아시는 돈 이야기의 배순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이 난리가 났죠.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요런 기사 내용은 작년 2021년 12월 29일 기사인데 생숙, 도생, 오피스텔까지 유사주택이 불장이었다. 즉 2021년 작년에 이러한 시설이, 이러한 부동산이 불장, 인기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작년 10월 달에는 생활용 숙박시설인데 경쟁률이 무려 6,049대 1. 그래요. 6,049대 1의 경쟁률이었고 웃더니 1억 5천만 원이 거래가 되는 이런 웃지 못한 상황까지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작년 같은 경우 이 정도로 오피스텔에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또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기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시설의 인기가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본다면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대체 수요.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대체 수요로 이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쪽으로 돈들이 흘러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두 번째로 본다면 전세 가격 급등. 그래요. 2020년 이후해서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정말 많이 올랐죠. 따라서 아파트의 전세 가격, 빌라의 전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세 들어갈 데가 없어. 뭐 서울 같은 경우, 또한 수도권의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곳에 들어갈 그런 공간조차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급등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오피스텔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도시형 생활주택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생활형 숙박시설이 좀 이상하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분양받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한 곳에 샀다라고, 그만큼 수요가 증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세 번째로 보면 1인 2인 가구의 증가. 그래요. 1인 2인 가구가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수도권 역세권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갈 데가 없어.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한 빌라 가격도 너무 올랐고, 이제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시설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증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번째로 보면 이러한 시설은 주택수에 미포합니다. 그래요. 뭐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그렇죠? 조정대상 지역 이상일 경우에는, 다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큰 타격이었다. 그러니까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그러한 부동산 투자 상품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상품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돈들이 흘러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다섯 번째로 보면 청약통장이 불필요하다. 뭐 청약 1순위, 2순위가 아니야. 그냥 줄만 쓰면 되고 추첨이야. 그러다 보니까 청약통장은 아끼고 아낄 수가 있는 방면에, 이거는 뭐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 그냥 돈만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본다면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그래요. 작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에, 또한 전국의 아파트 가격 얼마나 많이 급등했습니까? 전세 가격도 급등했죠.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동안 뭐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파트 가격이 이처럼 급등을 했는데, 작년 9월 달에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 방안을 이제 추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요, 공급이 늘어난다. 따라서 이제 아파트 공급을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쪽으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많이 지어라. 규제를 확 풀어줄 테니까 많이 지어라.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택 공급을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도심 주거 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착수하였다는 거죠. 이거 뭐 작년 9월달 이야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원룸형,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는 거의 원룸이지 않습니까? 소형이라는 거예요.
허용 면적이라 하더라도 뭐 40제곱미터 정도 오지 않습니까? 거실 겸 부엌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원룸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이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까지 확대를 해주고 공간 구성도 당초 뭐 방 2개에서 이제는 최대 뭐 4개까지, 그러니까 4개라는 거는 침실 3개, 거실 하나까지 4개까지 이 정도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원룸에서 이제 뭐 투룸이나 쓰리룸처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완화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당연히 업무 시설로 분류가 되나 주거 기능을 일부 인정을 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 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오피스텔 내 바닥 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에서 3,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와 유사 실사용 면적인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까지 확대까지 해주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도심 내에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거 뭡니까 여러분? 작년 9월달 이야기예요. 작년 9월달까지 얼마나 주택가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오피스텔이 됐던 도생이 됐던 확 풀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너나 할 거 없이 뭘 짓겠다? 오피스텔 짓고 도시형 생활주택 짓고 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오피스텔의 가격,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격은 급등을 하였겠죠. 그래하여 2021년 2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인데 전국으로 놓고 보나 수도권으로 놓고 보나 지방으로 놓고 보나 서울로 놓고 보나 전국의 오피스텔 가격이 다 올랐다, 다 상승하였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족들 부동산 시장 냉각에 발동동. 그래요. 그동안은 뭐 오피스텔이 됐던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 됐던 투자하면 뭐 그 자리에서 초피도 생기고 그 자리에서 뭐 몇천만 원 프리미엄도 생기고 또 시간 지나 보니까 1억이라는 돈도 생기고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도 프리미엄이 생겼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떨어진다는 거예요. 경기도 성남 분당구 소현동에 오피스텔 떨어지고 대구 달서구 또 부산 쪽 가격들이 다 오피스텔이 됐던 생활형 숙박시설이 됐던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천안 아산역 인근에 있는 생활 숙박시설인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매매 금액이 7억 5천인데 마이너스 피가 4천만 원. 그래요. 요거를 산 사람들은 마이너스 피가 이제 4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눈여겨보세요. 매매 금액이 7억 5천3백만 원인데 오피스텔 분양권이고 공급 면적이 200시다. 200시라는 건 대략적으로 뭐 한 60평대 오피스텔이죠. 그리고 전용 면적이 99제곱미터다. 전용 면적은 30평대 아닙니까? 그런데 전용 면적이 99인데 공급 면적이 200시라는 거예요. 200. 그만큼 전유 부분에 비해서 공급 면적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는 뭡니까? 관리비가 겁나게 나온다. 그렇잖아요. 야, 정말 뭐 큰일이죠. 뭐 여기뿐만이 아니죠. 뭐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전국의 오피스텔, 전국의 도시형 생활주택, 전국의 생활형 숙박시설 대부분이 다 이제는 이 꼴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원인으로 본다면 첫 번째로 본다면 초금리 인상. 그래요. 금리가 이 정도로 오를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본다면 아파트 가격 하락. 그렇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으로 반전되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전세 가격까지 하락으로 반전이 되니 매수 심리가 악화되었다.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